한옥엔 벽면이 이렇게 생긴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옥의 디자인 특징이 뭐냐면 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비례를 맞춰서 보통 디자인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집에 구들이 들어가면 부엌이 옆에 붙잖아요. 그럼 집이 아무리 해도 대칭이 안 돼요. 아무리 대칭이면 반을 접으면 딱 접혀야 되잖아요. 근데 한옥은 접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대칭 디자인을 좋아해요. 실제로. 이게 몬드리안이죠. 몬드리안 그림. 예. 저거는 딱 비례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대충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흥이에요, 흥. 우리의 흥. 그래서 우리는 비례를 안 맞춘다. 그리고 우리는 비례를 굳이 얘기하면 생활비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순수 자기네 비례를 맞춰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옥은 디자인이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가 잘 못 느끼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디자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리라고 믿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는 아주 오랜 세월을 비례에 묶여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비례하고 관계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저 정면에 보이는 담이 보이죠? 저 정면에 보이는 담이 뭘까요? 내외담. 맞아요. 예. 야, 기억력 대단하십니다. 저게 이제 내외담인데 저 밖에서는 이 안채를 못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딱 있으면 소슬 때문에 누가 들락날락 하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집은 그 집에 사는 사람, 그 방에 사는 사람을 배려를 해서 줘요. 앉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들고 나는 걸 집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노비가 살던 집이에요. 네, 가랍집이라고 하인이 살던 집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구조가 양반집이랑 차이가 없어요. 네, 이게 우리 한옥만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지배계층이 건축의 역사를 주도했어요.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구들 자체를 그 당시에 백성들이 주도가 돼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은 건축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이 서로 집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요즘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나뉘는 것들이 우리 집을 보면 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행을 거의 끝냈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문마당이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힐링 여행 하나를 이제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자, 보시는 김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힐링이라기보다는 한옥이 이런 한옥도 있다. 현대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를 또 가질 수 있나. 집이 이렇게도 지을 수 있구나.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가시면 주변을 한번 딱 보세요. 그럼 이 집이 왜 여기 있는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직관들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딱 거기 이렇게 둘러보시면 여기 집자리 좋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쫙 둘러보시고 자, 사진 넘겨주세요. 이거 아까 소설대문하고 좀 다르죠? 이 집은 대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여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집은 거기에 사는 사람을 닮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짓잖아요. 이게 이제 그 안에 장면이에요. 저 조그만 집 대문이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잘록한 게 꼭 치마 같은 느낌도 들고 멀리서 보면 이렇게 그쵸?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성스럽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원래 그 집을 짓게 되면 대문을 마지막에 지어요. 모든 물건이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니까요. 이게 사랑채예요. 사랑채인데 아까 김동수 가옥 경우에는 딱 들어가니까 사랑채 전면이 나왔잖아요. 여긴 사랑채 뒷면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대부 집 가면 탁 사랑채에서 이렇게 선비가 딱 이렇게 담뱃대 물고 이런 느낌인데 이 집은 이렇게 내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지? 이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그 배치 자체가. 여러분들 그 쪽마루하고 툇마루하고 구별 못 하시죠? 이게 이제 쪽마루예요. 요 처마 밑에 있으면 이게 쪽마루고요. 이 기둥 안으로 들어가면 툇마루예요. 기둥 안으로 들어가면 또 정보 하나 얻었습니다. 예. 이제 이게 그 마당을 그 대문을 들어와서 우회전을 딱 해서 본 거예요. 우양우에서 저 문이 원래 없었어요. 저기가 담장으로 막혀 있었는데 저게 50년 전후에 이제 뚫렸어요. 뚫린 거예요, 말하자면. 문이 생겼다는 건.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집은 건물에서는 대문으로 바로 못 나와요. 옛날 같으면 안채를 다 통해서 이렇게 돌아 나와야 되니까 제일 깊은 곳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일 깊은 곳에 있던 게 그 건물이 이제는 뚫려갖고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커졌다는 걸 집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시대를 또 담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안채예요. 그래서 이 안채가 이 집에 어떻게 보면 뿌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뿌리 같은 느낌. 옛날에는 남녀가 비교적 평등했을 때는 집 중심에 부엌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부엌의 위치를 보면 남녀의 권력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요즘 여자들이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집이 자꾸 집 중심으로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부엌이 집 중심이 되면 남자가 놀질 못해요. 말 시키면 와서 일해야지. 그죠? 그래서 집이 자꾸 집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구들이라는 게 그 화덕에서 출발을 해서 그 출발을 해가지고 구들이 거기서 출발했다는 거는 여성성이 있다는 거죠. 한옥에. 여러분들은 되게 사대부가 이러고 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한옥만큼 그 아궁이가 중요한 집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성이 굉장히 강한 집이 한옥입니다. 또. 그래서 이 한옥은 그 김기현 가옥이라고 이게 충남 그 서산에 있는 집인데 이 집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옥이 갖고 있는 여성성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집이 여성성이 강하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엌이에요. 어때요? 느낌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 옛날 그 한옥을 이제 잘 개량한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네. 한옥이 이렇게 변신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한옥에서 살면서 불편하지, 뭐, 아파트만큼 편하진 않겠지만 약간의 불편만 감수한다고 하면 정말 힐링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부뚜막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여기 좀, 뭐, 뗄 마음이 있으면 떼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집 잘 뗄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되게 좋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이 집은 아주 특색이 있었어요. 야, 여성성이 아직까지도 살아남았구나. 부엌이 여성성이 강한 장소인데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현대에 맞게. 이게 말씀드렸지 이게 무슨 마루요? 쪽마루. 예, 쪽마루. 야, 이제 전문가 다 들으셨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안채 이쪽이고요. 장독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장독대, 꽃물 들이기고 이러기도 했고, 또 저는 다락을 좋아했는데, 꼭 울어도 여기 가서 우는 친구들이 또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여기 가서 울고. 부엌도 옛날 가마솥에 밥 빚는 냄새가 정말 좋거든요. 그런 추억 같은 게 참 많아요. 어쨌든 아쉽지만, 이제 거의 다 이제 여행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굴뚝을 끼고서 제가 뭐 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옥은 외부의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따라서 상황이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한번 가실 땐 내가 하루를 완전히 빼가지고 그 집만 가서 보세요.
특히 김동수 가옥 같은 경우는 그 나들이 하기가 아주 좋아요. 집이 넓어요, 그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그 강의를 들으셔서 힐링 한번 되시고 또 여행하시면서 한번 힐링 한번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그 사진을 쫙 보시니까 이런 집에 살고 싶으세요? 네. 그러세요? 네. 그런데 실제로 만나면 또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했겠어요? 살지도 않을 집에 왜 관심을 가질까? 실제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보면 제가 아무래도 한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분을 만날 기회가 많겠죠. 만나보면 의외로 나는 한옥에는 살기 싫다 이런 분이 많아요. 나는 한옥에 관심은 있지만 아파트에 살겠다. 심지어 죽어도 살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야, 왜 이럴까? 언뜻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한 결과 우리가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것하고 한옥에 관심을 갖는 게 비슷한 맥락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경제 위기가 있은 이후에, 그러니까 IMF 경제 위기가 있은 이후에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위기가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이제 키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옥에 관한 관심은 집의 위기가 불러일으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파트가 편리해서 좋긴 한데 무언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옥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서양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로마 시대 때 보면 그 5, 6층짜리 집이 있었어요. 아파트죠, 말하자면.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데 물이 없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살 수 있겠어요? 화장실이 골치 아파요. 수세식이 아니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 하면 그 당시에 그런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 되게 놀라시는데 그렇게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살 수가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의 역사가 그런 데서 출발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양의 집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화 배경과 좀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의 원형과 다르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고방식을 요즘 많이 갖고 있어요. 모든 걸 돈으로 환원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아이, 돈 최고야. 그거 돈으로 얼마야? 너 착한 일 했어? 너 돈으로 얼마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있죠. 아파트는 뭘로 환원이 됐어요? 돈과 편리함. 네. 편리함으로 환원이 된 거예요. 모든 가치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편리함으로 환원이 된 거예요.